GPL 심사하실 때 기준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제가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 은행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1금융권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행튼에서 진행할 때 GPL 채권이 저희 또 대표 상품이지 않습니까? 대표 상품 네. 중에 하나인데 GPL 채권에서 포인트는 물건 분석이거든요. 물건 분석이죠. 왜냐면 이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네.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되면 이게 또 진짜 고달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건 심사를 대출 심사할 때 네. 그 심사를 제가 보지 않고 저희 소장님이 다 직접 네.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심사자의 역할을 네. 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 역할을 지금 1년 좀 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새 맞습니다. 좀 하시면서 어떠신지. 매일 네. 대출에 대한 수요가 20건에서 30건씩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대출 물건 어디서 그렇게 갖고 오냐. 매일 들어와요. 근데 큰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거 뭐 그래 이거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게 하는 만큼 의미 있는 LTV 산정을 하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20건 중에서 승인 나는 비율이 몇 개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두 건 정도? 네. 왜냐하면 너무 빡빡해서. 보통 저희 매일매일 그 심사가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대출 요청이 들어오는데 보통 이제 20건에서 많으면 35건? 네. 보통 이제 20건 조금 정도. 넘게 예.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두 건 통과시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거래처에서 왜 그러세요 도대체? 여러 이런 가지 얘기를 많이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우리 회사를 지켜야지 네, 고객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손해 보면 안 돼요. 네, 그럼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면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대출했던 물건들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면은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불상사가 이렇게 만큼 경매들이 막 다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 경매를 넘어가든 안 하든 우리가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성의 기준들을 조금 빡빡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경매가 넘어가는 거는 네. 괜찮아요. 어차피 GPL 투자 그렇죠. 일환이죠. 그렇죠. 절차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경매가 낙찰가가 떨어지는 거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LTV를 되게 선정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 GPL 심사하실 때 기준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나요? 기준이 오늘 공개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네. 조금 보여드린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그냥 간략하게 다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 간략하게 몇 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채권 승인 심사 기준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 때의 LTV 비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보시겠습니까? 시장 상황이 또 다를 때의 물건이랑 좀 보시면은 지역별로도 물건들을 싹 다 제가 구분해서 LTV를 네. 상승, 하락, 지역, 네. 물건으로까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좀 내려가면 세종시 보이죠? 세종시도 LTV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생활권별로도 뭔가를 나눠놨어요. 그리고 좀 밑에 내려가 보면은 대출 실행을 할 때 세종시의 최상급지 1생활권, 2생활권 이외에는 선별적으로 대출을 고민한다. 이런 디테일까지 제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4단계로 LTV 조절 가이드까지도 이런 식으로 네. 전세가율도 보고 낙폭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LTV 비율을 조절을 하자. 네. 그다음에 단지 내 공시지가, 동별, 층별 가치도 파악해서 LTV를 설정하자. 왜냐면 네. 2, 3억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이런 디테일한 세부 기준들을 세워놨습니다. 예, 물량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KB 시세를 기준으로 LTV 조정의 판단 시기를 어떻게 네.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저희는 KB 시세보다 저희끼리는 록 시세라고 록 시세가 뭐냐면 이건 록 시세입니다. KB 네. 시세를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네. 록 시세로 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얼굴들을 좀 비춰봅시다. 비춰보면은 일단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심사 기준은요, 사실은요, 시기별로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진 시기에 얼마 떨어질지 모르니까 보수적으로 네.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거꾸로 집값이 올라갈 때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보수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은행이 지금 70%까지 하고 뭐 네. 조금 우대한 80%까지 하잖아요. 음. 저희는 최대가 75인데 네. 지금 제가 보통 내는 게 한 60%에서 65%. 아니 제가 최종 그 소장님께서 심사를 해주시면 제가 최종 승인을 하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볼 때마다 기가 찹니다. 이게 이제 소장님이 승인하신 걸 토대로 만든 GPL 물건 명세서인데 이게 분당이에요. 서현동. 서현동 학원가 있고 좋죠. 네, 예. 좋은 데잖아요. LTV
53%. 왜냐면은 분당인데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도 50%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으면요. 네. 이제 가격이 피로감을 쉴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GPL은 1년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이게 피로감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네.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간 거는 네. 조금 LTV를 조금 낮게 잡아요. 그래서 분당도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당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낮게 잡은. 네. 그래서 요거 밑에 써주신 걸 보니까 본 물건은 경기도 상급지 중하급 물건이며 시기적 거래 둔화와 물건을 감안하면 대출 기준 가격은 매매가 10.7억, LTV 55%를 기준 55%? 네. 이 은행도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1금융권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5.88억까지 대출 가능. 한데 선순위 있고 요청해 보면 5.77억으로 대출 신청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런 네. 느낌이신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올라간 거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부동산 네. 시장은 똑같아요. 네. 내려간 거는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얘는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55%를 설정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차주분이요. 네. 약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도 분당에 네. 요지의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렇게 55% 이거는 좀 일단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유인하려고 하면은 네. 보수적으로 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서로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물건도 한번 보게요. 다음 물건도 재밌다는 게 요즘에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해도 이제 사업이 되는 우리 시스템이 참 견고하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사업 시스템이 견고합니다. 네. 네. 이 다음 이것도 서초구 반포동 반도 미도 아파트. 아, 좋은 아파트죠. 여러분 LTV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이거? 서초구 반포동 미도 아파트입니다. LTV 올라온 게 59%. 네. 60%가 안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포인데. 반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더 오를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 오를 겁니다. 근데 네.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1년 단위의 네. 투자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피로감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고지에 올라 있는 부분에서 네. 우상향은 하겠지만은 네. 1년 안에 우리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올라간 걸 반영을 해가 조금 낮춘 거죠. 네. 거꾸로 하락이 좀 많이 되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오늘 제가 LTV 낸 것 중에서 덕은지구 쪽에는 네. 68%를 냈어요. 그래요? 예, 오. 68%를. 오. 있어요. 그렇게도 하시나요? 예, 왜냐면은 그거는 워낙 지금 아직 안정성이 있기 제 손에 안 때문에. 들어서 못 봤는데. 네, 그래서 오늘 심사를 했어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심사에서 막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입지가 좋다고 무조건 올려받는 게 아니라 시기를 봐야 되고 물건을 봐야 되고 층별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가치를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사 보고서 어떻게 작성해 주셨나 봤더니 이거는 최상급지의 상급 물건이다. 네, 근데 시기와 거래를. 시기와 거래를 두면 그래서 최상급지의 상급 물건이지만 60%가 네. 이거 보고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정권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별말은 못하지만 야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 또 거래처 끊길 수도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네. 꼭 성사가 돼야죠. 너무 빡빡하니까. 예.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네. 좋은 물건들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를 빡빡하게 한 대신에 젠틀하게 하거든요. 줄 매- 거 제대로 주고 매너 받을 거 있게. 제대로 네. 그럼요. 약속 잘 지키고 이게 우리가 우리 고객분들과도 신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래처와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제 우리는 거래처랑 굳이 뭐 만나서 뭐 술 먹고 이런 거 아예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일만 네. 하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어딘가요? 압구정. 아, 압구정. 압구정 미성 아파트입니다. 또 좋은 아파트네요. 압구정 미성 아파트인데 이건 언제 생겼나 거니까 12월 8일 날 올라온 거예요. 야, 이거 얼마일까? 몇 프로일까 이거? 이것도 되게 여러분 몇 프로 날 것 같으십니까? 이거 LTV. 엄청 빡빡하게. 압구정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아파트로는 뭔가 그렇죠. 큰 형님을 할 수 있는 네. 역할을 하는 곳인데 LTV 63%. 네. 예, 여기도 63%. 이게 왜 이렇게 낮게 하신 거예요? 이거 동일한 입장이에요. 지금 압구정은 가격이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매스가 좀 크긴 한데 네. 경매가 떨어지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65%까지 못 줘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줄 수 있는 것들을 양해를 구하고 63%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오늘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뒤에서 이런 거래처를 더 다양화시켜야 우리한테 물건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이 네. 앞에서 하시고 저는 뒤에서 그냥 좋습니다. 네. 그만큼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저도 많이 우리가 티 좀 서로가 내고 싶었습니다. 네,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기준에 대해서 아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거, LTV 기준에 대한 것도 빡빡하게 한다, 보수적으로 한다 말씀드렸고 네. 그 기준을 KB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KB보다 시세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또 거기에 따라서 LTV를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 시세가 공신력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공신력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의 상황과 어떤 위기 아니면 기회들 좀 보면서 LTV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봐요. 세대수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서울 아닌 지역에서 뭐 경기 분당 과천을 제외하고는 네. 300세대 미만은 안 봅니다. 아, 심사조차 그냥 패스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급지는 300세 미만 봐요.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300세대야. 봐야죠. 그럼 가치가 봐야죠. 있구나. 그런데 300세대 미만인데 거래량이 또 적어. 그러면 안 봅니다. 어. 네, 그래서 일단 세대수의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저는 서울을 중심으로 보되 경기도도 나가지만은 경기도도 물건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 그냥 패스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섬세한 사람이 사람의 마음들을 터치를 또 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섬세한 기준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제가 공식 가격까지 봅니다. 엑셀표로 만들어서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아까 린스트 라우스 얘기를 했는데 네. 린스트 라우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데서 13억, 20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층별도 보고 뷰도 보고요. 동하고 이런 걸 싹 다 봅니다. 네. 그래서 LTV를 산정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 따라서도 자면초로 가느냐 네. 아니면은 잠실초로 가느냐 동에 다르거든요. 근데 잠실초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쪽이 집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KB가 똑같다고 해서 LTV가 같냐? 같은 동에도 LTV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쵸. 예. 네, 저 예전에 그거 기억나요. 예전에 어디 동탄 살 때 또 동탄 얘기하는데 예. 한화 네. 아파트 물건이 들어왔는데 네.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몇 동입니까? 몇 층입니까? 이건 왜 물어보십니까? 뷰를 봐야죠. 거기는 골프장이 얼마큼 보이냐가 중요합니다. 네, 얼만큼 보이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렇죠. 그냥 KB 시세 그걸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그렇죠. 많이 부동산에는 있는데.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무튼 저희는 그런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큰 문제 없이 고객분들께서 좀 맞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네. 예, 저희가 고수익을 노리려면 사실 LTV를 높이면 이자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대부 시장에서는 지필 시장에서는 한도가 높은 만큼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 은행권이랑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저희는 한도가 좀 낮더라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옳다. 그렇죠. 저는 항상 수익성과 안정성의 중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왜 입법부와 사법부를 분리하잖아요. 네, 삼권 분리. 삼권 분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한국은행과 정부를 그렇죠. 분리하듯이 저희도 분리했습니다. 같이 있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다 분리했습니다. 정권을 분리해서 네,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발 돈 좀 받으셔라. 네. 안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셔야 제가 좀 입김 좀 넣고 제 친구들이 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지인들도. 그렇죠. 예. 시절도 안 맥힙니다. 아, 네, 아무튼. 아, 근데 그런 네. 건 있어요. 지금 대출을 좀 요청하는 데서 네. 이유를 계속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유는 저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명확하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출을 요청할 때 저희한테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 3-4개 업체 동시에 해서 가장 괜찮은 조건으로 그분들도 이제 실행을 하실 텐데 예. 항상 저희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렇죠. 제일 이자도 낮죠. 낮고 한도도 낮아. 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네. 안정성과 오히려 이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부동산에서 거래가 조금씩 작게 되면서 높게 받는 것보다 국가 입장에서는 거래를 많이 되게 해서 그 거래에 대한 많은 세금들이 오히려 하나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LTV를 높여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안정성 확보와 다양한 고객층, 믿을 만한 고객층들을 맞습니다. 함께 하는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장사할 때는 박리담회가 좋습니다. 박리담회 좋죠. 몸은 고대도 마음은 편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 몸 희생하면은 네. 우리에게 또 기회가 오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더뎌 보이지만 또 가장 빠른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또 지페이 채권 심사서는 다들 보세요. 네. 보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되게 궁금해들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오늘 그거 좀 말씀을 네. 부탁을 드린 거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행쿨 라이브 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저희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삶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행복이라면 네. 저희는 지금 그 순간에 쌓여져 있다. 그건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또 저희가 이런 감사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늘 저희도 좋은 정보와 또 좋은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행복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